자,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도 있고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세액공제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는 대부분 10년간 이월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는 어떨 때 입력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세액공제밖에 입력이 안 되니까 세액감면은 여기서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이걸 보시면 닿겠다. 자, 보시면. 자, 여기 구분해서요, F2번을 클릭하시면 이게 어떤 세액공제인지를 문제에서 줄 거예요. 알죠? 그 대신에 세액감면은 검색이 안 되니까 여기는 제목 자체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만 검색이 되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가 아니니까 여기는 세액공제가 되는 애들은 다 입력하시는 거지 최저한세만 여기다 넣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건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는 세액공제건 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실게요. 여기에 이 사업연도인데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105번의 세액공제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냐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022년도에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보실게요. 만약에 얘가 2022년도에 발생한 거래. 예를 들면 그럼 얘가 만약에 금액이 세액이 얼마냐면 100원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에 단기분에 100원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얘는 단기분 100원 이렇게 잡거든요. 알죠? 근데 이건 문제가 없어. 단기분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과거에 발생한 세액공제는 올해 연도로 넘어올 수 있죠. 10년간 2월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좀 다른 걸로 구분해 볼게요. 보시면, 만약 이 세액공제가 2021년도에 발생을 했대요. 그럼 올해 연도로 넘어온 놈이죠. 얘는 단기분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디다 적냐면, 이게 100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 2월분 100원, 여기다 적는 거예요. 2월 된 100원, 2021년도에 발생한 100원이 올해 연도로 2월 됐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렸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2월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2021년도에 발생한 세액공제 100원이 2월 된 몇 차 연도인지 이 100원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21년도에 발생했으니까 이 세액공제는 2월 된 몇 차 연도예요? 1차 연도죠. 한 번 2월 됐으니까 2월 된 1차 연도고, 이게 만약 2020년도면 2021년도 한 번 2월, 2022년도 두 번 2월이니까 2월 된 2차 연도다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100원 이렇게 여기는 넣어주셔야 돼, 이렇게. 알죠? 그래서 2021년도에 100원이 2월 된 건데, 그게 2월 된 1차 연도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를 여러분들 아까도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입력하는 방법만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쉬웠죠.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입력은 설명드려야죠. 자, 되셨죠?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 그럼 이제 이 3가 나오면 달라져요. 뭐냐면 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 왜 여기 있어? 아까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바로 불러오기 했었잖아요. 맞죠? 그럼 불러오기 하면 어떻게 했었어요? 불러오면 여기 감면이든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감면이든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도 우리가 직접 넣었죠.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시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 2번에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걸리든 안 걸리든 다 입력한다면서요. 오케이? 그러면 컴퓨터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위에는 없는데 여기다 저장을 누르잖아요. 저장을 누르시면은요, 이 세액공제 중에서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 있겠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걸리는 세액공제를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로 끌고 와요. 지고 다시 할게.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만약에 여기 아까 여기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2021년도 거 있죠. 여기에 만약에 최저한세 걸리는 놈이래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최저한세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2020 여기 나한테 왜 그러냐 얘네들. 얘가 만약에 최저한세에 안 걸린대요. 이렇게 해볼게요.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인지를 하는 거야.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고 얘는 최저한세 안 걸리는 세액공제니까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얘만 이 100원만 이 파란색만 끌고 오는 거예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 여기에다가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직접 넣었었잖아요. 저랑 같이 푸신 문제는.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에서 안 해서 그래요. 근데 불러오기를 하면은 컴퓨터가 아까 제가 파란색으로 했죠. 여기 세액공제에다가 지가 알아서 이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라는 거 세액공제 조정명세 3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지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알아서 지가 100원을 불러와요. 알죠? 그러니까 3를 입력하냐 안 하냐 일단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를 입력을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여기다 세액공제 다 넣는 거고요. 알죠? 만약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를 내면 그때 컴퓨터가 알아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를 다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끌고 오게 하려면 3가 먼저 선행이 돼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3부터 먼저 하시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당연히 나중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잘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근데 100원인데 이 중에서 만약에 30원이 배제가 된대요. 그럴 수 있죠. 30원이 배제가 된대. 그럼 배제가 되면 우리 아까 컴퓨터 여기에 70원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3 입력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70원만 넣었죠. 그죠? 근데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우리 3를 입력하라고 문제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3에다가는 뭘 넣는 거냐면 이 100원 중에서 30원이 배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30원이 배제가 되면 다음 연도로 또 다시 이월되겠죠. 올해 못 받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보세요. 그럼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배제되는 거 컴퓨터가 잡을 거고 배제 안 돼서 우리가 받을 거 잡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 70원 우리가 아까 했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후반부에 넣는 거지만 오른쪽에 이 30원 여기다 넣는 거예요. 보실게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마우스 컷을 쭉 옮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불쌍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말이 아니에요.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 3에 쭉 가면은요, 여기 있어요.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미공제가 뭐예요? 배제당하는 금액 그 뜻이죠. 최저한세에 걸려서 배제가 되는 게 공제 못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은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내가 최저한세는 안 걸려요. 자, 보세요. 최저한세 안 걸리는 게 아까 100원짜리 있었죠. 요놈 볼게요. 여기 있었잖아요. 빨간색이요. 그쵸? 그럼 얘는 최저한세 안 걸리니까 당연히 컴퓨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는 안 끌고 올 거예요. 얘를요. 됐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세액공제가 만약에 80원이래. 80원. 그럼 우리가 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안 걸리면 무조건 다 빼냐? 아니에요. 뭐냐면 세액공제를 한도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120원이에요. 120원, 산출세액이 120원이야. 120원이면 100원 다 깔 수 있죠.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올해 산출세액이 80원이래. 그럼 80원이면 100원 다 깔 수 있어요? 못 가요. 항상 산출세액이 한도예요. 뺄 수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 80원만 받을 수 있겠죠. 세액공제가 80원까지니까. 그럼 나머지 20원은 배제되겠죠. 올해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다 100원을 못 빼고 80원까지밖에 올해 세액이 없으니까. 아시죠? 그럼 얘는 뭐예요? 최저한세에 걸려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최저한세 이외의 사유로 우리가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122번에 넣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거예요. 산출세액보다 해당 세액공제가 큰 거예요. 여기 사례 보면.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산출세액이 아까로 따지면 80원 나왔어. 근데 내가 아까 최저한세 안 걸리는 놈 1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80원까지밖에 못 받는 거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가 많다고 빼줘봤자 내는 세가 어차피 안 내는 거 똑같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요 기타 사유로 인해서 20원은 배제가 됩니다 라고 적는 거예요, 여기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되시나? 여러분들? 그래서 최저한세가 아닌데 얘가 80원밖에 못 받아요. 산출세액이 모자라서 80원까지밖에 못 받고 그러면 20원은 우리가 배제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최저한세는 아니지만 기타 사유로 인해서 배제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2월을 시켜줘요. 이렇게 다음부터 똑같아요. 한번 해볼게, 이제. 그죠?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감 잡혀요, 여러분들. 자, 어디로